자이신 오한숙희님 오셨고요. 그리고 지금 안도현 시인님 참석하고 계시고 한홍구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김태동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재윤경 에듀머니 대표님, 그리고 박재동 화백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해동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영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의 배옥병 대표님 오셨습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후보님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의사이신 정혜신 박사님 오셨습니다.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의원님 오셨습니다. 서울대 법대의 안경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영경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부겸 의원님 오셨습니다. 내가 꿈꾸는 나라의 이승환 공동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나라의 김혜애 위원장이십니다. 진보정의당의 권태용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대변인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의원님, 김기식 의원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장동건보다 더 잘생겼다. 지성 야성을 겸비하고 있다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를 모셔서 국민연대의 추진 경과와 활동 방향에 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대 추진 경과 및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시민사회와 학계는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순한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시대 교체의 절실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한 새로운 사회협약을 바탕으로 한국형 뉴딜 연합을 구축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세력관계가 재편될 것을 희망해 왔습니다. 2. 시대교체의 유력주자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지난 11월 18일 새정치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후보는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호소와 촉구가 실현되는 단초가 마련됐기에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3. 안철수 후보는 아름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대교체의 물꼬를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에게 지지가 집중되지 못하면서 시대교체의 좌절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일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정권교체와 새정치의 역사적 책무를 홀로 지고 가다가 넘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 온 국민이 열망하는 시대교체는 대선 승리를 통하여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명백히 위기입니다. 이에 시민사회의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 난국 타개를 위해 협의했습니다. 5. 협의 결과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의 결성을 문재인 후보, 안철수 전 후보, 두 후보의 지지 세력 그리고 역사와 정치의 실제주의인 각층의 국민에게 제안하기로 결정하고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대의 결성에 찬성했지만 안철수 전 후보의 답변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7. 우리는 안철수 전 후보가 아직 어떤 응급을 할 수 없는 고민의 무거움을 이해합니다. 동시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시하시고 엄중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인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8.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사회 진보정의당, 민주당이 일단 자리를 마련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부족한 출발입니다. 국민연대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안철수 전 후보와 지지세력 그리고 역사와 정치의 실제주의는 각계각층의 국민이 부족한 절반을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연대는 문재인 후보를 국민후보로 만들어 그와 함께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정권교체와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겠습니다. 정치에서 소외당했던 각 사회 세력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협약과 연합의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이것이 2012년 12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번호를 매겨서 간단 명료하게 해주셔서 기자분들 쉽게 이해하셨죠? 예, 이제는 정권 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 구성을 한 사람들 중에서 몇 분을 모셔서 국민연대가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하는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신 선생님부터, 예. 그 다음은 노회찬 전 의원님, 그 다음에 배옥병 선생님, 다음 명진 스님. 예. 저는 정혜신입니다. 와락의 엄마입니다. 너무 급박한 상황이어서 같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쌍용차 해고 노동자 2명으로부터 자살 직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길 밖에서 하늘 위에서 또 길거리에서 쫓겨나서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이게 누구한테는 이번 대선이 누구한테는 가업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정치적인 스펙을 쌓는 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은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결과에 따라서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이미 죽을 사람이 저는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고 있다고 사실 느낍니다. 부시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되는 순간에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라크에 나가서 죽을 것이 이미 결정이 되었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순간에 직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사람이 먼저라고 그러셨고 그것이 구호로만 아니라 삶으로 지금까지 보여주셨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제발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고 사람이 목적이고 사람 생명이 먼저인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거는 사력을 다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먼저라고 하고요. 박근혜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가성이 생생한 육성을 내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주목했고 그런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힘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죽음의 번호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 오늘 저희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험한 날씨를 무릅쓰고 모여야 하는지 극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진보정당의 노회찬 대표. 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잇게 만든 1987년 민주항쟁이 벌어진 지 25년 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난 25년을 뛰어넘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이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위대한 순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 25년의 미래를 책임질 세력과 과거 50년 전에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의 대결이 이번 대통령 선거이고 당연히 미래를 책임질 세력이 이기는 진보적 정권 교체의 말로 그 자체가 정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곧 정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마트의 영업시간을 단축해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법인데 이것을 새누리당이 막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새누리당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새누리당과 그 후보의 진면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목이 먼저입니다.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는
어느 한 후보, 한 정당을 넘어서서 이 나라에서 털을 잡고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전옥답입니다. 저는 문전옥답이 문전성시가 되도록 진보정의당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배옥병 대표께서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국민 모두의 여망을 모아서 단일 후보를 문재인 후보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름과 차이를 극복해서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려고 만드는 이 첫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이뤄내기 위해서 2010년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을 우리 민주통합당 그리고 진보정당들이 앞장서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먹거리 위기의 시대입니다. 불안의 시대입니다.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고 기후변화가 심각해서 국민 모두의 먹거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 먹거리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야말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쓸어안고 국민 모두의 건강권, 먹거리 복지권,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민사회, 진보정당, 그리고 국민 모두 99%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서민들이 함께해서 정권 교체를 꼭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권 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가 제안한 것을 문재인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후보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연일 애쓰고 계실 텐데요. 예, 지지와 힘을 주시는 큰 박수와 환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요새 일정이 너무 힘드시죠? 하하하, 예, 그러네요. 예. 근데 오늘 힘이 납니다. 오늘 힘이 난다고 하니까 힘 한 번 더 드릴까요? 예. 혼자서 이 정권 교체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계신데요. 예. 예, 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권 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어려운 길을 나서 주셨습니다. 다들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는 것 잘 압니다. 하실 일들이 따로 있고 또 그 일대로 정치와 거리두기를 해왔고 또 거리두기가 필요하기도 한 그런 귀한 분들이 힘든 결단 내려주신 이유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슴 뜨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국민들 기대대로 정권 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모든 분들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와 그분을 지지했던 분들의 힘과 마음을 모으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의 입장 차이 때문에 생긴 상심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나무라 주시고 이제는 힘을 함께 모으자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안 후보가 그동안 주장해온 새로운 정치는 낡은 정치 혁신의 동력이 됐고 또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와 안 후보가 새정치 공동선언에서 함께 천명한 실천 의지 꼭
이루겠습니다. 정당 혁신, 개파 정치 청산, 편가르기 정치구도 해소, 또 정당을 민주화하고 국회를 정치의 중심에 세우는 것, 일체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 보복 정치의 종식,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 선거 굳게 약속드립니다. 특히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제들, 비례대표 확대, 의원 정수 축소 조정, 독일식 또는 비독일식 권력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중앙당 권한과 기구 축소 등을 더 확대된 새정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실천하겠습니다. 정권 교체와 새정치를 위해선 저와 민주통합당의 책임이 누구보다 무겁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자세로 더욱 혁신해서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정권 교체와 새정치를 바라는 모든 분들과 민주통합당의 틀을 뛰어넘는 국민연대의 큰 틀로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연대와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는 민주통합당을 넘어서서 국민연대와 함께하는 국민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더 큰 틀을 만들고 하나가 되는 것은 정권 교체뿐 아니라 새정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집권 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국민연대의 선언대로 대선 승리 이후 첫걸음부터 새정치와 공동의 국정 운영을 위한 기획과 집행을 국민연대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집권하면 지역 정파 정당을 넘어선 초당파적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는 마음으로 드림팀을 구성해서 국정 운영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집권하면 과도한 인연 대립을 지향하고 공평과 정의, 상식을 바탕으로 상생과 통합의 품격 있는 정치, 또 민생과 국익 최우선의 정치로 가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평화협력의 국가로 가겠습니다. 그런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국민연대는 이제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새로운 대선 지도부입니다. 이번 선거 민주통합당만의 선거가 아닙니다. 저 역시 민주통합당만의 후보가 아닙니다.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바라는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의 건강한 중도와 합리적 보수 진영까지 다 아우르는 국민 후보입니다. 국민연대의 국민 후보가 되어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바라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승리의 영광과 보람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연대의 출범이 1987년 군부 독재 시대를 종식시키고 민주시대를 열었던 국민운동본부에 이어서 또다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민운동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연대에 부탁을 드립니다. 대선 승리는 물론 대선 이후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비전까지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정권 교체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정부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향후 새로운 정치 질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해 주십시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승리로 보답하고 새정치로 봉헌하고 또 성공적인 국정 운영으로 보람을 안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와 환호로 지금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셨는데요. 바로 또 이 자리가
지난번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던 그런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때 박원순 후보의 출마 선언 내용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얼마 만에 들어보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오는 말인가 하고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디오만.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요. 제 옆에 네. 5살 직장인이 자, 지금 현장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눈 온 날 생존이 달린 대선이다. 그래서 네. 지금 전국이 밤에 잠이 안 온다. 예. 이런 독자 댓글이 달리고 있군요. 네. 지금 사회는 여성학자 오한숙희 씨가 지금 보고 있는데 말이죠. 백범 기념관의 전체 분위기는 아주 무겁고 차분하군요. 사회자가 말하는 거하고는 뭐 사실 분위기가 많이 다른 전체 분위기는 현재 정권 교체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그 숙연한 마음, 과 굉장히 억지로 만들어낸 의존적 숙연함이 아니고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고 있는 숙연함이 현재 백범 기념관 홀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독자 여러분, 미국 애틀란타에서 출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덴버에서도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덴버에서도 이제 소식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백범 기념관에서는 민주통합당 관계자, 그리고 시민사회 관계자, 민주정의당, 네, 민주정의당이 아니고 진보정의당, 진보정의당 예. 함께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 우리가 대선 원래를 하면서 이제 현 여당과 야당을 사실 굉장히 아마 오마이 TV보다 더 공정하게 배려한 지금 또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저희 동네 사거리에도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웬만하면은 이런 정치적인 자리에 절대 나타나시지 않는 그런 예술가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안도현 시인도 그렇고 또 우리 박재동 화백도 그렇고 한데요. 오늘 정권 교체 새정치 국민연대를 독자가 눈물이 나네요. 이런 의견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눈물 이상의 사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혜신 박사가 모든 걸 압축해서 잘 말했다. 부시 정권이 이제 바뀌었을 때 미국의 젊은이들은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죽을 순번이 이미 나와 있었다. 이라크에 가서 그랬던 것처럼 만일에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적어도 가장 예를 들었을 때 쌍차만 하더라도 쌍차 문제 해결은 원천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게 될 앞으로 연쇄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정권 교체가 생명 연장술이다. 사실은 내지는 정권 교체가 정상적인 생명체로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를 담은 정혜신 박사의 얘기가 최초에 시작되었을 때 정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자, 이 독자 정권 교체 해주세요. 미국 미시건입니다. 토요일 투표할 예정입니다. 이분은 이미 결심한 분인데 말이죠. 박재동 화가가 평소에 굉장히 유쾌하신 분인데. 자, 함께 들어보죠. 우리 정치는 이것을 해냈어. 우리는 이런 정치인을 갖고 있어. 이런 멋진 자부심, 아름다운 자부심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 박재동 화백한테 박재동 후보 아니죠? 예, 박재동 화백한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갑자기 착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문 후보님 파이팅 하시고 우리 오한숙희 정말 멋진 국민 뭐라고 그래? 국민사회자 계속 파이팅 이렇게 불러 일으켜 주시고 오늘 기분 좋고 뜨거운 자리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나에 대해서 선언문을 어떻게 팔자에 갑자기 제가 읽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여기 지금 다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정권 교체, 새정치 국민연대를 발족하며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국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또한 새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권 교체와 새 정치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와 새 정치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의 희망을 피어올렸던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위한 아름다운 결단을 보여주었고 심상정 후보 역시 훌륭한 용단으로 단일화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우리는 두 후보의 희생과 양보를 높이 평가하며 또한 오랫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후보의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와 새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혁신, 더 많은 대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정권 교체와 새 정치의 역사적 책무는 단일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온전히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 없이는 새 정치는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경제민주화, 복지, 평화의 가치는 다시 먼 미래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친일과 군부 독재의 상속자들인 과거 지향적 세력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대로는 대선에서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권 교체와 새 정치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정권 교체, 새 정치 국민연대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종교계와 문화예술계 그리고 합리적 중도 보수적 인사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단체들과 개인, 진보정의당, 민주당 등으로 국민연대를 구성합니다. 2차적으로는 안철수 전 후보 측 및 그 지지 세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 국민연대에 참여하는 각 단위와 개인은 상호 정체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연대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셋, 국민연대는 민주당적의 문재인 후보를 국민 후보로 인정하고 정권 교체와 새 정치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넷, 문재인 국민 후보는 안철수 전 후보 측과 합의했던 새 정치 국민 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며 대선 승리 이후 첫 걸음부터 새 정치와 국정 운영에서 국민연대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2012년 12월 6일 정권 교체, 새 정치 국민연대.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한테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쳐드릴까요? 예. 죽음의 번호표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긴다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은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3번 연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네. 자, 문 후보님 웃으시는 모습이 참 좋아요. 근데 요새 너무 일정이 바쁘셔서 그런지 활짝 웃는 그 지금 모습을 독자견에 오늘 뵀어요. 저도 요즘 잠이 안 오네요. 이렇게 올라왔네요. 사실 저도 어제 한 4시에 잤습니다. 네. 새벽 4시. 네. 서희승 박사는 언제 잤습니까? 아침 7시. 저랑 통화한 게 새벽 2시인데. 네, 7시간 잤습니다. 네? 아침 7시? 예. 그 뒤로 사실 잠을 잘 수가 한 없었어요. 2시간 아니, 어 대표하고 네. 통화를 한 뒤로 사실 이제 어 대표나 저나 다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방송이라고 하는 공정성을 지키는 일. 두 번째는 또 혹시라도 그 대선의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유포될까 봐서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아껴왔던 것인데 네. 새벽에 통화를 하고 나니까 사실 이제
내 마음속에 말하지 않았던 언어의 불안한 불씨들이 되살아나면서 이제 저 자신도 사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박재동 화백이 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모여야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이죠. 예. 대선 원래 게시판에는 네. 그런 마음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자, 저쪽에 화면을 또 보겠습니다. 네. 또 쳐드려요. 고맙습니다. 자, 구호 들어갑니다. 저 좀 모이라고요? 자, 그러면요, 사진 촬영 대열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자, 이쪽으로 다 모여서 서주세요. 예. 그쪽 줄에 계신 분들도, 예, 다, 예. 예. 안도현 시인께서도 다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사진 촬영 대열이 됐네요. 예. 자, 그동안 문 후보님께서는 계속 웃으셔야 됩니다. 미스 코리아 대회 나온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웃는 거거든요. 예, 저녁에는 제가, 예. 진짜. 어떤 경우에라도 웃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신뢰와 여유와 안정감을 주죠. 예. 자, 다 서셨습니까? 예. 예. 네, 꼭 이겨야 하기에 독자견이네요. 밴쿠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호를 함께 가는 길, 이제 잠시 쉴 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길을 위해, 사람이 먼저인 아셨죠? 세상을 위해.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긴다. 세 번 연호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어제 오마이뉴스에 나온 여론조사 보고 네. 너무 좌절했어요. 정권 교체 그렇습니다. 화이팅! 정권 교체 화이팅 이렇게 할까요? 여론조사가 어떻게 사실 할까요? 그대로는 정권 교체 일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러나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서희선 교수님과 제가 긴급 대선 원래를 편성한 것은 네. 어제 새벽 2시에 편성한 것은 단순히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느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오늘 독자들과 사진이 막 터지도록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나누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예. 독자들이 뭘 할 것인가. 네. 우리가 항상 모든 문재인입니다. 이 선거판의 주인공은 유권자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유권자가 뭘 할 것인가. 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의 핵심, 네. 특히 이제 87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가장 주목해왔던 것은 사실 뭐 정치 세력의 주체화입니다. 네. 정치 세력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얘기했을 때 바로 그것은 시민 자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운동, 네.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한 이 세계는 바뀔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걸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죠. 네. 가령 정치인들, 야당에게만 그것을 맡겨놨다고 해서 이 상황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나서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저기에서 손을 잡고 계신 분들, 네. 우리 사회의 이제 상징적인 인사들인데요. 네. 저분들도 참 이 오전에 네. 바쁜 시간에 네. 각자의 시간을 내서 함께하고 손을 잡고 있는데 네. 어제 문재인 후보가 홍대 유세에서 얘기했지만 네. 여기에 모이신 사람들만으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저분들이 그냥 유권자들이 함께 앞장서 해야 되겠죠? 나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먼저 뭐랄까요? 어떤 성에 들어갈 때 저분들이 몸을 던져서 성문을 부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뒤로 성문을 따라와 달라. 그런 주문을 하기 위해서 네. 앞장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독자가 이런 댓글 남겼습니다. 저도 내일 아침에 남편과 투표하러 갑니다. 네. 이분은 제동포이시군요. 예. 오늘 밤에 시댁과 친정에 전화해서 설득할 겁니다. 예. 내일 문재인님 2표 추가요. 예.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진정한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예.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좀 더 솔직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김대중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김대중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김대중의 노력은 당연히 101%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시민 주권자들의 노력은 200%였다.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화 내지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네. 얼마나 높았는가에 대해서는 네. 사실 그때 97년도에 그 투표와 그리고 선거 분위기를 다시 리와인드 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오영훈 대표도 뭐 생생하게 기억하겠습니다만은 네. 이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그저 혼자 똑똑해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모든 당시에 모든 지지자들이 네. 보좌관이 되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거 참모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내 선거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직접적으로 이게 문재인이 선거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선거는 실패한다는 것이죠. 이건 내가 대통령에 출마했다라고 생각하지 네. 않는 한 이 선거는 이길 수 어려운 것이죠. 자, 그렇죠. 지금 현장에 이제 우리 박정호 기자와 장윤성 기자가 나가 있는데 말이죠. 그쪽에서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의견 와 있네요. 이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념보다 국민의 삶이 네. 목숨이 먼저입니다.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대선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 희망입니다. 네, 네. 자, 이 독자들의 하나하나의 댓글이 네, 아까 그 박재동 화벽이 이 국민연대 선언문에서 얘기한 대로 네, 절박하고 간절한 모임이 네. 모여야 합니다 이러는데 네. 벌써 대선 원래 게시판에는 그 목소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군요. 네. 제가 잘 쓰는 비유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훌륭한 파도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배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국민이 일으킨, 민심이 일으킨 파도를 타고 가는 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파도가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파도가 되었을 때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파도를 일으킬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 상처 입으면서 고통스럽게 지난 5년간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지금 정말 집결해야 네. 되는 그런 때입니다. 네. 한 독자가 또 이런 표현 해주셨네요. 세계는 지금 기득권 세력과 민중 세력의 대격돌 중입니다.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네.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 속에 대한민국의 2012년 대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써요. 저 역시 죽음의 번호표를 받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네. 쌍용자동차 예. 얘기를 하면서요. 답답합니다. 예. 대의를 위해 자기의 예. 이념을 버려야 합니다. 아름다운 단일화 필요합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솔직히 나왔던 이제 미워요. 예. 이렇게 이게 사실 이게 심정이죠. 예, 심정이죠. 솔직한 예.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인데 우리가 그 감동적 단일화. 예. 그 다음에 이 이른바 민주개혁 세력에게 미지근하게 다가섰던 세력까지도 네. 적극적 지지층으로 함께 해낼 수 있는 단일화. 예.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을 때로 하고 싶을 때도 굉장히 참아왔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안철수 후보 지지 세력들의 이 방송을 통해서 수도 없이 제가 네. 위로할 수 있는 최대치의 위로의 말과 그리고 뭐 트위터에서도 그랬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안철수라고 하는 개인하고 저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보다 안철수 현상이라고 대표되는 것은 안철수와 관계에 있는 것이지만 안철수 자신은 아닌 것입니다. 네. 사실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바라고 있는 그 변화를 바라고 있는 사람 그 자신인 것이죠. 자신 대중의 몫인 것입니다. 네. 안철수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현상은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안철수 현상의 본질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정치, 네. 큰 정치, 정권 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안철수 현상은 사라진 적이 없다. 그리고
안철수 선상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네. 우리가 지금 보여줘야 한다. 즉 정말로 정권 교체를 위한 열망을 하나의 바늘 끝에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독자는 마음이 왜 이리 답답한가요? 벅차야 하는데 왜 이리 불안한 거죠?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고요. 네, 이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 시대의 시민 보좌관이군요. 네. 이런 모습이죠. 총선 기권표 6표 찾아내서 네. 꼭 투표한다는 약속 받아냈습니다. 네. 네. 앞으로 2표만 더 찾아내 보탤랍니다. 네. 님들도 앞으로 2표씩만 더 보탭시다. 예. 감동적이군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네. 혼자서 6표를 만들어내는 네. 일, 혼자서 10통의 전화를 하는 일, 그리고 10통의 전화가 또 10통의 전화를 할 수 있게끔 네. 만들어내는 일. 네. 무슨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죠. 진심을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여러분 허세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생명이고 생존입니다. 네. 여러분 민주사회에 살고 싶다면 여러분 민주사회는 몫이 필요합니다. 그 몫이 무슨 내가 바로 민주적인 활동가가 되는 거고 민주적인 정치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저는 사실 직업 기자이긴 합니다만 네. 어떤 그 직업적 평론가들보다도 우리 독자들의 한 줄 한 줄이 더 정확하다. 꿰뚫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네. 이렇게 지금 쓰셨습니다. 네. KJ 기자파인가요? 이렇게 불러야 되겠네. 네. 안철수 100명보다 네. 소중한 내 투표가 더 위력적일 겁니다. 네. 모두 투표합시다. 네,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분 말씀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 전문가들, 중립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네. 사실 저 자신부터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언제나 대중의 심장에 뛰는 맥박 소리가말로 네. 내 심장에서 뛰는 맥박 소리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비평가는 세계를 바꾸지 못합니다. 검객이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대선에서 검객은 바로 유권자 자신입니다. 네, 그러면 백범 기념관 현장의 장윤선 기자에게 카메라를 넘기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국민연대 출범식이 열린 백범 기념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선이 보름도 안 남은 상황에서 굉장히 그 정권 교체 열망을 바라는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해서 상당한 열의를 좀 모아보는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함께했던 정혜신 선생님 모셔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마이뉴스 독자들하고는 얼마 만에 만나시는 건가요? 한 1년, 2년 된 것 같아요. 일단 우선 독자들을 향해서, 시청자들을 향해서. 네. 인사 먼저. 안녕하세요. 와락의 엄마 정혜신입니다. 정신과 의사기도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국민연대 출범식에 나오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참 그 인상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선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왜 이 국민연대에 함께 하시게 되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대선 전망이 밝았으면 굳이 저 같은 사람까지 같이 할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들 그러죠? 네. 너무 절박한 마음에 뭐래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죽음의 그 번호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많은 그 시청자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좀 쌍용차 노동자들이라든가 또 현대차 노동자들이라든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형편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도 지금 뭐 죽음 목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일 급박한 현장이긴 하지만 사실은 전국의 쌍용차 노동 현장과 같은 것이 지금 우리 전국에 널려 있고요. 그리고 사실 와락도 평택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온 국토가 온 노동자들이 다 신음 속에 있죠. 그래서 아까 죽음 얘기 잠깐 드렸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차 안에서 번개
탄을 사가지고 전화를 했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며칠 전에는 한 사람이 또 자살 시도를 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전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희망을 갖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끈을 자꾸 이렇게 놓게 되는 사람들이 자꾸 최근 들어서 자꾸 많아지는데 저는 이게 대선 결과가 나오면 너무 두렵죠. 두렵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치공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박근혜 가업 차원의 박근혜 후보의 가업에 해당하는 일도 아니고 많은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스펙과 관련된 일도 아니고 이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날린 일이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 현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다.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고 그걸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좀 알려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해고 노동자 그러면 우리가 노동판에서 빨간 깃발 들고 머리띠 동요 메고 하는 우리랑 좀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냥 우리 조카,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삼촌, 우리 이모 같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까 오한숙희 선생님의 말씀처럼 정말 그래도 신명을 찾아야 되는 대선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까지 좀 우리가 희망찬 대선을 만들기 위해선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희망의 메시지 하나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감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가성을 내는 사람과 육성을 내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고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한 분별력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의 핵심이 저는 가성을 내는 사람과 육성을 내는 사람을 좀 한번 분별해 보셔라. 여러 가지 경로로 그걸 한번 토론을 보셔도 좋고 그분의 살아온 이력을 봐도 좋고 그걸 좀 분별하는 것을 이렇게 두 사람을 놓고 좀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좋겠다. 그런.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눈 굉장히 많이 왔는데 가실 때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화 신고 와서 괜찮아요. 네, 지금까지 장화 신고 오신 정혜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분들 투표장 많이 나와주세요. 꼭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정혜신 박사하고 얘기 나눠봤고요. 장화 신고 오셨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안심은 좀 됩니다. 이어서 저희가 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오늘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아마 스튜디오 안에 지금 서혜성 작가님이 박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죠. 네. 서혜성 작가님이 계실 텐데요. 이분이 지금 굉장히 절친이세요. 그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홍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여전히 그 수염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요새? 아니, 이 수염은 우리 장 기자님이 오버를 내시는 바람에 이게 깎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과거 청산이 되는 그날까지라면 난 이거 늙어 죽을 때까지 까딱하다가도 못 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과거 청산할 때까지 수염을 자르지 않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 왜 안 하셨어요? 하셔놓고. 저 오보 기자는 아니거든요. 특종 기자. 인터뷰 특정에 눈이 많아서. 그거는 틀림없이 오버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그 국민연대 출범식에 참석하셨는데요. 선생님, 좀 어떤 마음으로 이 국민연대 출범에 참석하시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정치 모임에 거의 정말 안 나갔는데, 오늘은 좀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까딱하다가는 유신의 부활을 보게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정말 종이장 하나라도 마주 들고 보태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올 대선의 구도가 사실은 처음에는 새정치 대 과거 세력, 그러니까 과거 대 미래, 이렇게, 그 다음에 단일화 이후에는 또 박정희 대 노무현, 이런 식의 구도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정희 후보의 출연 이후에 다카키 마사오 대 김대중 노무현 세력 이렇게 민주진보 세력으로 이렇게 쭉 그 압축 다시 또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현대사 학자시기도 하시니까요. 올 대선을 좀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살짝 어려워집니다. 그 한국 현대사에서 그 구도가 복잡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복잡해서 그렇지 그 구도 자체는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했잖아요. 그 세력이 독립운동 했던 세력 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일부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렇고 우리는 사피를 받고 그래서 그렇지 그 구도 자체는 기본 구도는 일제시대 거에서부터 달라진 게 없어요.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꿈꾸던 나라. 우리 여기 백범기념관에서 모인 게 뜻깊은데 임시정부가 꿈꾸고 백범이 꿈꾸고 우리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꿈꿨었던 나라를 못 세웠습니다. 재헌헌법만 하더라도 그 모습이 상당히 담겨 있어요. 담겨 있지만 좀 오른쪽으로 가 있긴 하지만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헌헌법을 구현이 안 됐거든요. 국가보안법이 등장을 하면서 재헌헌법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친일파들이 등장을 하면서 독립운동 세력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나는 해방 직후에 그 한국전쟁기에 민간인 학살을 이루는 게 그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친일파들이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그리고 독립운동 하던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물이라도 떠들인 사람들을 잡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간신히 극복하려고 했었던 게 4월 혁명이었는데 그걸 짓밟은 게 누굽니까? 군대에 있는 세력이 통일되면 불안하죠. 친일파들 불안하죠. 그러니까 제일 불안한 놈들이 누구겠어요? 군대에 있는 친일파들이지. 예. 군대에 있는 친일파가 밀고 나온 게 바로 5.16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받으려고 했었던 게 집권 연장을 위해서 유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신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명치 유신, 소화 유신, 일본에서 따온 겁니다. 박정희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5.16 직후에 쓴 책이 있어요. 국가혁명과 나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분명하게 한 얘기가 나는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들처럼 명치 유신의 지도자들처럼 조국을 근대화시키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명치 유신의 지도자 하면 일본에 가서 물어보면 대뜸 누구 이름이 나오겠습니까? 이토 히로부미라는 박정희하고는 박정희의 롤 모델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날이 같아졌어요. 10월 26일. 우리 역사에는 두 개의 12.6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중근의 12.6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은 12.6 사건이 있는데 바로 저는 역사의 신이 아주 짓궂은 신이 있는데 잠깐 그 모습을 드러내요. 12월 26일마다. 바로 역사의 필연을 우연을 가정해서 모습을 나타냅니다. 10월 26일은 박정희가 정한 날이거든요. 박정희가 갔다 와서 술상차 바다에서 모인 날인데 그 날을 통해서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서 등장한 유신 세력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저는 유신 세력의 말기적 증상 그걸 이제 요즘 많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그 말기적 증상을 한 몸에 지녔던 사람이 박근혜 후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의 딸이 지금 그 대통령 후보에 나서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눈물을 닦아주기 전에 그게 이제 놀부 아닙니까? 놀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제비다리를 부러뜨렸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야죠. 저는 박근혜 후보가 수많은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 공약이 잘 믿기지 않는 게요. 한 이명박 정권 시절에 적어도 초반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지금 당과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반값 등록금이나 비정규직 문제 뭐 여러 가지 공약 쏟아 놓는데 지금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걸 할까 전혀 잘 믿기질 않고요. 그 다음에 가령 지금 이제 제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박근혜 후보가 유신 시대에 가졌었던 부분들 그거를 일종의 어머니 돌아가시고 박근혜 후보가 어렸고 그때 뭐 22~23살밖에 지금 대학 졸업한 그 어린 나이에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판단도 잘못할 수도 있고 사람이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된 거였다면 그래서 그때 최태민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혹했다든가, 좌지우지 당했다든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유신의 말기적 증상들을 그 보인 부분들 같은 것들을 좀 그냥 그 옛날 일로 그렇게만 돌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그분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나타나 있고 소통이 안 되고 그 정말 여왕적인 그 이 유신 공주가 아니라 그냥 공주가 아니라 왕비가 없는 공주였거든요. 왕비가 없는 자리에서의 공주였기 때문에 그 보였었던 그런 그 제왕적인 태도. 그러니까 반민주적인 태도. 유신이라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데 그 내부에서 그것을 너무나 즐긴 분이에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가짐을 가진 분이라서 과연 21세기에 민주사회를 이끌 수 있을까? 유신은 1970년대에 이미 시대 초고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정희가 그 하려고 했었던 건 자기가 1920년대나 30년대에 받았었던 황국 신민화 교육에 맞춰서 그걸 황국을 이제 한국으로만 바꿔갖고 그대로 그 분위기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했으니까 자연히 젊은이들 입장에서 맞지가 않죠. 박정희가 좋아했던 일본 군가 같은 리듬이 아니라 이 세대들은 세계연대 미국 팝송 듣고 자란 세대들이 그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지 않아도 뭐 길가에 앉아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쳐다보네 하는 사람들도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로 맺은 싸움 박정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 그 백성들이 정말 백성이죠. 백성들이 싸우면서 건설하자 일로 매진하길 바랐는데 그 사람들이 꽃잎 끝에 달려있는 아름다운 것들이나 작은 이슬 방울이나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죠. 젊은이들이 열심히 건설해야 하는데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걸고 뭐 바닷가에 놀러 가서 뭐 바다가 좋고 그녀가 좋으니 어쩔 수가 없네 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를 탄압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젊은이들조차도 탄압을 받고 그러니까 받았었던 시대고 그 젊은이들에 의해서 이미 40년 전에 당대의 젊은이들에 의해서 거부당했었던 게 유신체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되살리려고 한다는 건 곱쟁이도 시대착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후보가 젊은 시절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뭐 아버님이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시고 동생들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받았다는 그 돈이 요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6억 원. 그 돈을 26만 원밖에 없다는 바로 그분에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한테 건넸다는 그 6억 원에 대해서는 선생님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대치동 음마 아파트 30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네,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6억 원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실감이 안 날 거고 한 200억 정도 지금 현재 가치도 200~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이제 거액인데요. 그게 이제 금고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있었던 거, 하나에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너무 커서 이제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나는 부분은 그거죠. 저는 육군소장 박정희 장군은 청렴한 군인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단장을 지내면서도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신당동의 낡은 기와집 한 채, 12중 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박근혜 후보가 글로 이사를 하신, 그거밖에 없었던 분인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게 그 비단 그 6억뿐만 아니라, 지금 박근혜 후보와 그 일가들이 관장하고 있는, 뭐 개인 재산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영향력 하에 있는 게 정수장학회, 유경재단, 영남대. 그거 합치면은 그 가치를 얼만큼 할지 모르지만 수조 원대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10조 대가 넘는다. 10조 대가 넘는다. 예,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산을 가진 거. 이거야말로 한강의 기적 아니겠어요? 한강의 기적. 네, 오늘 저희 인터뷰에서 한홍근 선생님께서 거의 현대사 강의를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전 세계 104개국에서 이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수염을 좀 정리하고 오셨어요. 내 수염에 유감이 많은 장인상 기자. 예.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 서혜성 동생이 이거 보고 계시거든요. 그 동생 맞으시죠? 한 말씀. 끝으로. 여기서 이런 데서도 동생 열심히 해. 예, 이제 카메라 넘기겠습니다. 그 백범기념관에서 장윤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